자, 오늘 월요일 또 매크로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락 소식이고요. 아시아에서 전산거래장은 20% 폭락 이렇게 돼서 국제유가 현재 배럴당 32달러대까지 내려앉아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 주가지수 선물인 S&P 선물이 5% 급락했고요. 한때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죠. 자, 지금 거래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 4%대의 하락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자,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질이 자꾸 변화되고 있어요. 코로나19도 뭐 바이러스에 출발했지만 미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이슈가 많죠. 미국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지난주에 긴급회동을 통해 가지고 빅컷, 금융시장에서는 50bp,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아마 지금 더 급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 유동성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이 풀렸는데 이게 돌게 만들어줘야 되는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첫째, 코로나 공포가 좀 잠잠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잡혀야지 풀린 유동성이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폭락이라는 변동성 확대, 금융시장 전반적인 변동성을 자극하는 이슈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의 힘보다는 공포감, 불안감,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어찌됐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금융시장의 방어 기전을 계속 뭐 쏟아낼 만큼 쏟아내야 되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과거에 그렇죠. 금융위기 때도 물론 약간 변형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금융에 대한 거니까 어느 정도 빠르게 파악이 됐었을 거고 하지만 지금 예측이 안 되니까 그냥 선제적으로 더 많이 공격적으로 갑니다. 네. 정규 FOMC 회의에서 아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75bp까지 더 날린다, 내린다는 네. 얘기 되겠죠. 그런 얘기도 돌고 있던데 추가 인하 하겠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내 최소 50bp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낮출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bp 할지 75bp 할지 좀 가늠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최근 들어서 제기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지방 연준 의장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QE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위, 그러니까 자산 매입 범위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아마도 유가 원유 시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업체들의 리스크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경계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QE에 대한 논의, 자산 매입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3월 FOMC 회의에서 구체화된다면 시장은 이를 기점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금융기관의 금융채들을 연준이 사주는 형태도 됐고 지급 보증돼 줬던 형태도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아마 셰일 업체들이라는 정유업체들, 산유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회사채를 사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투자 등급이나 등급을 좀 나누겠죠. 그렇겠죠. 뭐 정급 펀드는 살 수 없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일단은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지금 연준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머전시 컷 같은 경우도 긴급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 지표가 망가진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자라는 취지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이번에도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퍼질 수 있는 크레딧 위기, 크레딧 리스크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유가 폭락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빠르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위기가 이제 신용 경색이나 자금 경색으로 가면은 파장이 일파만파겠군요. 달러 라이보 금리 같은 거 좀 잘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기 변동성이 사그라든 어찌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뭐 치료제 내지는 화끈한 뭔가 나온다면은
좀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자, 그런 것이 나와주길 또 기대하고 있고, 네. 어느 순간 이게 반전을 엄청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기대를. 네. 그래서 오늘 이경민 연구원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남겨진 유동성의 활약,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될 건지, 이것도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겠어요?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우선적으로 유동성 모멘텀이 글로벌 안정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에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과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는 구간이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왜 금리 인하를 했냐는 부분이죠. 그리고 향후 3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지. 결국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완화되고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남는 것은 유동성밖에 없다. 네. 거기에다가 경기 흐름들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주가가 이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바라볼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현재 레벨에서 추격 매도라거나 따라서 팔기보다는 조금은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이 엄청 싸졌잖아요. 네. 물론 더 진행해서 경기가 진짜 많이 위축된다면은 또 다른 얘기겠지. 물론 위축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에는 반영이 됐다. 네. 저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은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어요? 네, 재선을. 네, 그건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네. 네. 자, 그의 자화자찬한 주가인데 주가가 맞습니다. 이렇게 부러지기에는 그냥 두지는 않을 것 네. 같고. 자,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의 일구 이 공포감이 거의 우리나라는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좀 된 건지 뉴욕 증시는 지금 하루 단위로 뭐 1000포인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뭐 퍼센트 100분율로 치면은 거기도 뭐 3%, 4% 네. 이러지만 우리 만약에 뭐 1200, 뭐 이렇게 100포인트 단위로 네, 네. 보시면 뭐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일 텐데 상대적으로 선방한다는 얘기는 반전도 좀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지금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을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확산이 됐다기보다는 첫 번째 시작은 중국이었고요. 두 번째 확산의 국가는 한국. 최근에는 중동이나 유럽, 미국으로 좀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한번 보시면 중국이 가장 먼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3월 8일 기준으로 367명까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포 심리의 정점은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을 전후로 증시는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만 혼자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리의 체감 차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국은 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 수출입 증가율을 보면은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7%대로 좀 예상보다 못했지만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4%대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던 미중 무역 합의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국의 수입이 미국으로부터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한 80% 정도 공장들이 가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중국발 매크로 이슈는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고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리도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코스피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면서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책이라는 거는 시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실기해버리면 정책의 효용성은 확 날아가 버리는데 아무리 좋은 공연과 영화라도 상영 전에 들어가야지 티켓이 효용성이 있고 끝난 다음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자, 한국은행이 왜 안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얼마나 대단한 걸 좀 하려는지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겁을 먹는 건지 부동산으로 돈이 간다는 걸 그럼 거기 차단하고 주식시장 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증시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공매도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긴급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은 왜 안 움직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좀 안 움직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해 좀 무게 중심을 둔다라는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전 금리나 금통위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주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이미 50bp 금리 인하했고요. 아마 ECB와 BOJ도 금리 인하 또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규모 확대라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3월 18일 미국의 FOMC 회의 전후로 여기서 어떤 대책이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좀 액션을 취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 통상적으로 뭐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긴급회의가 없었다는 점들은 조금은 달리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워낙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내주시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가 2000선을 다시 이탈했습니다. 1980선, PBR 기준으로 0.8배, 금융위기 때도 지켰고 2018년 급락할 때도 지켰던 지수 레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가 적절한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 감염병 공포가 있었을 때를 보면은 위기 국면에 강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추세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싸니까 사자라는 것보다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게 있은 뒤에는 급등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안정을 찾아간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쿵거리면은 사자. 네. 오늘 쿵거렸습니다.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 네, 이경민 연구원의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